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길거리에는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진달래도 철쭉도 피었고요. 개나리, 이곳 미디어피아 근처에도 아름다운 개나리가 쫙 천변을 따라서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목련, 살구꽃 많이 피어 있습니다. 백꽃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낭만스러운 시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의 시절이 다가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1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확진자도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한 2, 3일 뒤면은 우리도 10,000명을 넘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16만 명을 넘어서서 20만 명에 곧 육박하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수출은 수입, 각국의 무역이 중단되고 여행도 사실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비, 투자, 생산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서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 차례 정말 대책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열었습니다. 32조 원을 일단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원하고요. 또 100조 원 기업에 대한 대책기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9조 1,000억 원을 일단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서 4인 가구 100만 원씩. 일단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생계가 어렵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또는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큰 보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일단 이겨나가는 데는 이런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부는 일단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같이 협력하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위 70% 그러니까 나머지 30% 아니 우리는 왜 못 받느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이럴 때 어려운 이들을 위해, 그런 사람을 위해 쓰인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런 지원금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물건 사서 같이 기부하고 나누면서 이게 헤쳐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서운하더라도 서로 사회, 연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힘으로 버텨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또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총선은 오늘 동영상 촬영을 하는 오늘이 바로 14일 전입니다. 14일 후면 대한민국의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선량을 뽑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이제 개원을 할 텐데요. 좋은 후보들 많이 뽑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헌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21대 국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겪어오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정말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혀서 일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정농단 개혁 방해, 나쁜 정치 추방하고 정의 평화 꿈 이루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모든 정치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2017년 5구 대선이 열렸습니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한 점, 실정이 있다면 따끔하게 비판하고 또 이번에 선거 때 심판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 그것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 가는 것이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와 번영의 길, 그런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또 행복할 권리가 없다면, 내가 말할 자유가 없다면 그런 사회는 살 수가 없는 사회죠.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단순하게 요즘 살기 힘들어 한마디 했다가 정부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남산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던 시절도 있었고, 문화예술계 인사들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죠.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봉준호 감독, 송강호 배우가 함께했던 괴물이란 영화, 당시에 정말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지만 어땠습니까?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찬사를 받은 영화였지만 빈부격차를 그렸다. 사회의 유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한동안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는 영화 출연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영화를 만들기도 어려웠고요. 그러나 마침내 기생충을 만들어서 전 세계 아카데미 역사를 바꾸고 대한민국 영화사를 바꿔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예술가들이 탄압받고 영화 만들었다고 국정원에 감시받고 정보기관, 검찰의 탄압을 받던 그런 시대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꿈꾸는 시대는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와 평화, 행복과 번영이 꼽히는 그런 사회일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힘이 있기에 코로나19 사태도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면서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망자와 전 세계, 중국을 한동안 미국에서 비웃었는데요. 중국의 2배가 넘는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를 비롯해서 로마, 이탈리아라는 나라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슈퍼마켓이 털리고 경찰이 길거리에서 무장한 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말 거리를 움직이는 것을 누가 막기를 합니까? 그런데 서로 질서정연하게 마스크도 양보하고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선거혁명을 이루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1대 국회입니다. 마침 21세기를 맞는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21대 국회가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뽑히는 의원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20대 국회와는 달라야 되겠죠? 20대 국회 어땠습니까? 국회의원들, 국회에는 들어오지 않고 국회 개원 놓고 협상하다가 또 밖으로 뛰쳐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그런 속에서 법안 통과율 30%였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한심한 낙제 수준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정확하게 쓴다면 F라고 쓸 겁니다. 왜? 아니 그전까지는 60% 최소한 50%대 그런 법안 통과를 시키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걸맞는 입법을 했는데 20대 국회 어땠습니까? 허구한 날 갈등하고 대립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30% 자칫하면 20%대가 될 뻔했습니다. 이런 못된 정치 바꿔야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민주주의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정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번에 유권자 여러분께서 투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두 1118명이 입후보였습니다. 4.4대 1이라고 하니까요. 지난 20대 총선이 3.7대 1이었는데 경쟁률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비례 정당이 표를 많이 얻을 경우에는 비례의석 전체 3%를 넘으면 국회의원직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작은 정당들이 아주 치열하게 뛰고 있습니다. 무려 35개의 정당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용지가 이 35개 정당의 이 표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무려 48.1cm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개수기가 35cm 정도 돼야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48.1이니까 이 개표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밤샘 수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아쉬운 일인데요.
그래서 되게 뭐 저녁 한 11시, 12시면 이미 개표 결과 거의 그동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새벽이 돼야, 격전지 같은 경우는 새벽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월 15일 밤에 투표하고 밤을 새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수고를 더하더라도 좋은 후보를 뽑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권자들께서 정말로 좋은 후보를 좀 저는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후보 등록 보니까 1118명 중에서 무려 3분의 1 정도가 전과가 있는 후보였습니다. 아니, 전과자들이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국가혁명 배당금당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그 후보 중에는 살인 혐의로 전과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 80에서 9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오면 될까요? 그렇게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사실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음주운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출마를 합니다. 또 폭행 전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전과 중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탄압받던 그 시절에 정말 억울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위하다가 전과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예외가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옥석을 잘 골라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 여당과 야당 후보 누가 나왔지? 번호도 어떤 지역은, 종로 같은 경우는 12명이 출마했습니다. 12명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종로에 그래도 2명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직전까지 총리 지냈죠? 그러니까 아실 테고요. 기호 2번 황교안 후보, 바로 민주통합당의 대표고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두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어떤 사람이 출마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전과가 있는지, 음주운전 했는지, 폭행했는지, 세금 안 내고 엉뚱한 짓 했는지, 그 이력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공부는 제대로 했는지, 물론 공부만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실력이 있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면서 유권자를 섬기는지. 어떤 후보는 과거에 유권자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침뱉고 이런 후보도 있었습니다. 유권자 무시하고 유권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이 국회의원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시 뽑으면 되겠습니까? 유권자를 진정으로 섬기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남을 모략하고 그랬다가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 후보에 대해서 거짓 흑색 선전하고 허위 정보로 주장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될까요?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또 전과 저지르면서 국민에게 용서받을 범죄 저지른 사람들, 국회에서 폭력 휘두른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감금하고 동료 국회의원 감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자격이 있나요? 물론 결정은 유권자 여러분께서 하십니다. 대신에 꼼꼼하게 그런 옥석을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뽑아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들, 공평무사하고 국민의 아픔을 달랠 줄 아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정치인이 될 자격이 있죠. 그리고 법을 잘 만들고 정책에 능통한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또 평화와 행복의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잘 이끌 것인가, 이런 것 고민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개혁과 혁신의 마인드로 21세기형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 또 제4차 산업혁명 변화에 민감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에 들여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꽃피길 수 있게 하는 사람들,
또 기생충 같은 영화들이 잘 제작될 수 있도록 현장의 영화인들 돕고 영화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인들,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드론 등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단체들 잘 지원해주고, 또 새롭게 그런 관련 드론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기여하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음악 예술인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회, 음악회 다 취소됐습니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의 음악인들, 또 미술인들, 연극인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예술에 정통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정치인이겠죠. 국민을 섬기고 현장을 누비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 법만 안다고 해서 좋은 법률가가 입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 법 자구를 해석하는 데는 능통하지만요, 실제로 좋은 법, 창의적인 법을 만드는데 능숙하지 못합니다. 가끔 좋은 법조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을 마치 문초하듯이 시민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거짓 흑색 선전으로 국민들을 고발하면서 그런 나쁜 법조인들 많습니다. 좋은 법조인과 나쁜 법조인 잘 고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형 시대가치, 국민의 꿈을 받드는 정치인들 뽑아주시고요. 나쁜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될 정치인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역시 막말, 거짓말, 허언, 시건 이렇게 하는 비겁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니, 국민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막말하고 들을 수 없는 욕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 할 수 있나요? 국정농단에 편승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편가르고 블랙리스트로 국민을 탄압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단연코 퇴출시켜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일까요? 색깔론 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들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개방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북한이라면 무조건 색깔론 걸어서 이것을 이념화시키고, 이번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마치 중국 사회주의론을 걸어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중국인들을 모두 입국 금지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마치 빨갱이론으로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더 힘의 우위를 앞세워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장에 나오도록 우리의 힘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관계를 더욱더 개선시키면서 또 미국과 동맹관계를 통해서 남북미 정상회담 다시 한번 만들고 평화의 길을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철진한 냉전론, 색깔론으로 이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죠. 그 사람들은 1950년, 60년대에 존재했어야 될 사람들이죠. 21세기에 그런 색깔론 퍼뜨리면서 과거에 어땠습니까? 북한에 가서 총 쏴달라. 선거 때 우리가 북한에 돈 줄 테니까 총 쏴주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총풍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 감정 자극하는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영남과 호남이 다른 나라인가요? 아니면 강원도와 충청권이 다른 나라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입니다. 영남과 호남이 서로, 이번에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달빛 동맹. 대구가 어려우니까 광주에서 쌀과 식량, 의료품 보내주고, 또 대구의 경북에서 치료 용량이 초과되니까는 거기서 치료받아야 될 코로나 그런 감염자 환자들 광주로 초청해가지고 광주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전주에서는 의료품 이런 것들 다 보내주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 벌이고, 대구에서 경북에서 또 화답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21세기형 지역입니다. 지역을 함께 공생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지금도 철진한 영남은 호남을 배격하고 호남은 영남을 배격하고, 또 강원도가 따로 살고 충청권은 충청 지역 소지역주의 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영남을 호남을 배려하고 호남은 영남을 배려하고 충청은 또 수도권도 배려하고 호남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각 지역이 소통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겁니다. 지역 감정 조장하는 나쁜 정치인들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국정감사라든가 현장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도 보셨죠? 수준 이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OS가 뭔지도 모른 채 정부의 장차관 또 기관장을 닥달하는 국회의원들 보셨죠?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무조건 큰 소리치고 고압적이고 자기 지역에 많은 예산 안 주면 그 공무원들 불러다가 닥달하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유능하고 정통하고 업무를 잘 알고 현안에 대해서 능숙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야죠. 그렇게 고압적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공무원들을 마치 하인 부리듯 하는 그런 나쁜 정치인들 우리가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첨단 변화,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인공지능, 드론, 사물 인터넷 정말 새로운 흐름들 드론으로 택배가 이루어지는 시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택배를 하는데 이제는 무인으로도 충분히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정말 디지털화되고 발빠르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 과거 구태에 머물러서 외국에 대해서 배격하고 그런 과거형 정치인들 이번에 퇴출시켜야 됩니다. 국제적 흐름과 국제적인 글로벌 연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역에 나라에 매몰되는 그런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되죠. 바로 대표적인 게 일본의 아베 같은 아베 총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주변국인 한국에 대해서 과거 잘못 국가 범죄를 반성할 줄 모르고 도리어 한국을 압박하고 그랬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본은 올림픽도 1년 연기되고 날마다 감염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한국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그런 상황 바로 잘못된 지도자 거기에 국민들이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일치단계라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했는데요. 3월 초부터 4월 4일까지 마스크 사지 않고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면 마스크 세탁해서 다시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정치인들만 국민을 위해 군림하고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초기 검역에 함께 힘을 모았고 해외에 우리 교민들, 유학생들 받아들여서 잘 그분들 돌봐드리고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까지도 우리는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을 대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해준 은혜로운 국가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베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 진단 키트도 보내주고요. 선별, 승차 진료소 이런 시스템도 다 외국에 수출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 더 타임스 뭐 수많은 외국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이 검역과 코로나19 대처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허점도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도 초기에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연대, 연합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열려있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감정, 색깔론, 폐쇄적이고 군림하는 그런 정치했던 나쁜 정치 퇴출시켜버리고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아가는 유능한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자성어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견리사의 견의수명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중국의 고사성어에도 나왔지만요. 안중근 의사
이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글로 남겼습니다. 위기를 보면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 국가를 지키고 사사로운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견리사의 견의수명이라는 8자의 고사성어, 바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사적인 이익 또는 파당적인 이익,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민족의 이익, 국민의 이익, 전 세계와 함께하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의로움을 위해서 뛰는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정치를 위해서 유권자도 국민도 또 정치인들도 저는 진인사 대천명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우리 성어죠.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했습니다. 국정농단에 맞서 싸웠습니다.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개혁 발목 잡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위해 나갈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주의 명언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호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네오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들, 정치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의 큰 변화가 돌아올 겁니다. 그 큰 변화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또 하나는 인도의 성인이라고 불리죠.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이다. 우리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거, 투표장 가야 됩니다.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날 좀 힘들고 놀러 가고 싶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투표장 가셔야죠. 그리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국민을 섬기는 사람을 찍는 거, 이런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빛을 발한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투표할 의무, 좋은 정치인을 선출할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스스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행복해질 겁니다. 톨스토이의 말대로 그러다 보면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목가 시인이라고 불리죠. 어머니 촛불을 켜지 말으시오라는 그 시 기억나시죠? 그 시를 썼던 신석정 시인의 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석정 시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시 중에 하나, 오늘은 좀 당당한 시이기도 합니다. 4.19 혁명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신석정 시인, 전아사라는 시를 썼습니다. 전아사, 신석정 시인의 시 전아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아사, 신석정. 포옹할 꽃 한 송이 없는 세월을 얼룩진 역사에 찢긴 철학에 매달려 그대로 소스라쳐 통곡하기에는 먼 가슴 아래 깊은 계단에 도살인 나의 젊음이 스스로워 멈춰선다. 좌표 없는 대낮이 밤보다 어두운 속을 어디서 음악 같은 가녀린 소리, 철그런 가을비가 스쳐가며 흐느끼는 소리, 조국의 아득한 햇무리를 타고 오는 소리, 또는 목마르게 그리운 너의 목소리. 그런 메아리 속에 나를 물어도 보지만 연이어 달려오는 인자한 얼굴이 있어 너그럽고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고 두 손 벌려 차가운 가슴을 어루만지다간 핏발선 그 한 눈망울로 하여 다시 나를 질책함은 어은 지혜의 빛나심이뇨. 당신의 거룩한 목소리가 내 귓전에 있는 한, 귓전에서 파도처럼 멀리 부서지는 한,
이웃할 별도 가고 소리 없이 가고 어둠이 황화처럼 범람할지라도 좋다. 얼룩진 역사의 망가를 보내고 참한 소리와 새벽을 잉태한 함성으로 다시 억만 별을 불러 사탄의 가슴에 창을 겨누리라. 새벽의 종이 울릴 때까지 창을 겨누리라. 네, 신석정 시인의 전화사입니다. 마지막이 막 섬찟하죠. 사탄의 가슴에 창을 겨누리라. 새벽의 종이 울릴 때까지 창을 겨누리라. 세상을 생각하는 목가 시인, 전원과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세상을 노래하던 시인은 이렇게 어렵던 시기, 이승만 독재, 사회구혁명의 시기를 지나면서 사탄의 가슴에 창을 겨누었습니다.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나쁜 정치, 바이러스 정치, 감염의 정치, 국민을 괴롭히는 정말 가짜 정치, 못된 정치에 창을 겨누고 이번 4.15 선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 유권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그 길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4월 15일까지 여러분 내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느 당이 좋은 정책을 폈는지, 실패한 정책인지 아니면 성공할 정책인지, 국민을 받들고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투표용지, 투표용지를 가리켜서 종이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탄환을 발사하면서 사탄의 가슴에 창을 겨눈 신석정 시인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